저희가 당신들 차를 사줄 이유가 뭐죠? 캐나다 온타리오주 정부 관계자의 차갑고 냉소적인 질문이 회의실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2024년 12월 현대자동차 팀은 온타리오주 전기차 생산 투자를 논의하기 위해 캐나다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맞이한 건 환영이 아니라 노골적인 무시였죠. 한국차? 우리한테는 미국 빅3가 있는데요. 회의실 한쪽에서 들려온 비웃음 섞인 속삭임. 그 순간 현대차 협상팀장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노트북을 열었죠. 그가 보여준 첫 번째 자료, 그것은 캐나다인들조차 몰랐던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과연 그 자료엔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시간 후, 왜 캐나다 관계자들은 180도 달라진 태도로 악수를 청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이 놀라운 반전의 순간을 함께 해주세요. 자,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에 내린 한국 협상단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2024년 12월 중순 겨울 한파가 몰아치는 캐나다였죠. 현대자동차와 산업통상자원부로 구성된 협상팀 12명은 온타리오주 정부와의 중요한 미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5조 원 규모의 전기차 생산 공장 투자 그리고 3,000개의 일자리 창출이 걸린 협상이었습니다. 협상팀장 김민준 상무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이번엔 쉽지 않을 겁니다. 산업부 박정훈 과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온타리오주 측 반응이 그렇게 안 좋습니까? 김민준 상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전 미팅에서 느낀 건데 그쪽은 우리를 완전히 우습게 보고 있어요. 미국 빅3의 본거지라는 자부심이 대단하더군요. 실제로 온타리오주는 포드, 제너럴 모터스, 스텔란티스 같은 미국 자동차 업체들의 캐나다 생산 기지였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자동차 산업 인프라와 자부심이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온타리오주 경제개발부 건물 12층 회의실에서 첫 공식 미팅이 시작됐습니다. 캐나다 측에서는 경제개발부 부장관 제임스 톰슨을 비롯해 7명의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했죠. 멀리서 오셨네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미 충분한 자동차 제조 파트너들이 있습니다. 제임스 톰슨 부장관의 첫마디였습니다. 외교적 수사도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간 거죠. 김민준 상무는 예상했다는 듯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시장은 다릅니다. 우리가 제안하는 건 단순한 생산 공장이 아니라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 전체입니다. 톰슨 부장관은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죠. 미래 모빌리티라고요? 테슬라도 있고 제너럴 모터스도 볼트를 만들고 있는데요. 한국 회사가 우리한테 뭘 더 줄 수 있죠? 회의실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김민준 상무는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노트북을 열었죠. 그럼 이 자료부터 보시겠습니까? 스크린에 띄워진 첫 번째 슬라이드, 거기엔 캐나다 자동차 시장 점유율 그래프가 있었습니다. 현재 캐나다에서 판매되는 차량 중 현대기아차 점유율이 12.3%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요. 회의실에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예상보다 높았던 거죠. 하지만 톰슨 부장관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래요, 판매가 좀 되긴 하나 보네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당신네 공장을 받아들여야 할 이유는 아니지 않습니까? 김민준 상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 핵심을 안 보여드렸죠. 새로운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거기엔 2024년 상반기 캐나다 전기차 판매 순위가 나타났죠. 1위 테슬라 모델 Y, 2위가 바로 현대 아이오니고였습니다. 잠깐만요. 아이오니고가 2위라고요? 캐나다 측 실무진 중 한 명이 앞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김민준 상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캐나다 통계청 자료입니다.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죠. 톰슨 부장관이 자세를 고쳐 앉으며 물었습니다. 그래요, 판매가 잘 되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생산은 다른 문제 아닙니까? 박정훈 과장이 끼어들었습니다. 부장관님, 혹시 현대차가 미국 조지아주에 지은 전기차 공장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톰슨 부장관이 어깨를 으쓱했죠. 조금요. 그게 왜요? 박정훈 과장이 자료를 꺼냈습니다. 2023년 착공해서 2024년 10월에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투자액은 하나로 약 7조 원, 일자리는 8,000개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예정보다 6개월 빨리 완공됐다는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캐나다 관계자들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자동차 공장 건설에서 6개월 앞당긴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김민준 상무가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조지아 공장은 연간 30만 대 생산 능력을 갖췄습니다. 공장 가동 후 3개월 만에 배터리, 모터, 전장 부품 관련 협력업체 47개가 조지아주에 추가로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간접 고용만 2만 명이 넘었죠. 톰슨 부장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2만 명이라고요? 김민준 상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생태계입니다. 완성차 공장 하나가 들어서면 수백 개의 협력업체들이 따라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온타리오주에 제안하는 겁니다. 박정훈 과장이 덧붙였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현대차는 이미 캐나다와 인연이 깊습니다. 1984년부터 2011년까지 현대차는 퀘벡주 브로몽에 공장을 운영했습니다. 27년간 약 400만 대를 생산했죠. 캐나다 측 참석자들이 술렁였습니다. 그 공장에서 만들어진 차들이 북미 시장에서 현대차의 품질 평판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함께 일했던 캐나다 엔지니어들과 노동자들, 그분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현대차도 없었을 겁니다. 김민준 상무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톰슨 부장관의 표정이 누그러졌죠.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냉소적인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죠. 캐나다 측 실무진 한 명이 질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투자 규모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김민준 상무가 본격적인 제안서를 펼쳤습니다. 1단계로 연간 50만 대 규모의 전기차 생산 공장을 건설하겠습니다. 투자액은 약 5조 원입니다. 직접 고용은 3,000명, 협력업체 포함 간접 고용까지 합치면 약 1만 5천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겁니다. 톰슨 부장관이 몸을 앞으로 숙이며 물었습니다. 어떤 차종을 생산할 계획입니까? 김민준 상무가 자신 있게 답했죠. 아이오닉 시리즈입니다. 세단, SUV, 그리고 새롭게 개발 중인 전기 픽업 트럭까지요. 배터리는 어떻게 조달할 계획입니까? 캐나다 측 실무진의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김민준 상무가 기다렸다는 듯 답했죠. 이미 LG에너지솔루션과 협의 중입니다. 온타리오주의 배터리 공장을 함께 짓겠다는 거죠. LG에너지솔루션이 투자하면 추가로 2조 원, 일자리는 2,000개가 더 생깁니다. 숫자가 커질수록 캐나다 관계자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공장 하나가 아니었죠. 완전히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부품은 어디서 조달합니까? 또 다른 실무진의 질문이었습니다. 김민준 상무가 고개를 저었죠.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현지 조달을 원칙으로 합니다. 조지아 공장의 경우 현지 부품 조달률이 60%를 넘었습니다. 온타리오주는 더 높아질 겁니다. 톰슨 부장관이 팔짱을 끼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흥미롭긴 합니다만 솔직히 우리가 궁금한 건 따로 있습니다. 당신네가 정말 약속을 지킬 수 있느냐는 겁니다. 김민준 상무는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우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그가 서류 뭉치를 꺼냈죠. 한국 정부의 공식 지원 확약서입니다. 그리고 현대차 이사회의 투자 승인 결의서 여기 다 있습니다. 박정훈 과장이 덧붙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투자를 전폭 지원합니다. 이건 단순히 한 기업의 투자가 아니라 한국과 캐나다의 경제 협력 프로젝트입니다. 톰슨 부장관이 서류를 받아들고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이 보증 조건들 상당히 구체적이네요. 김민준 상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말뿐인 약속은 하지 않습니다. 법적 구속력 있는 계약서에 모든 걸 명시하겠습니다. 회의가 3시간째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냉랭한 분위기는 완전히 사라졌죠. 캐나다 관계자들은 이제 진지하게 검토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김민준 상무가 환경 관련 자료를 펼쳤습니다. 공장은 탄소 중립을 목표로 설계됩니다. 태양광 패널, 빗물 재활용 시스템, 폐기물 제로 시스템까지 갖출 겁니다. 톰슨 부장관이 팀원들과 짧게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는 김민준 상무를 향해 몸을 숙였죠. 솔직히 처음엔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국 회사가 와서 큰 소리 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오늘 보여주신 자료들, 그리고 진정성 인정합니다. 김민준 상무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톰슨 부장관은 아직 한 가지가 더 궁금했습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자국 생산 전기차에 엄청난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솔직히 캐나다에 짓는 것보다 미국에 짓는 게 더 유리한 거 아닙니까?
김민준 상무는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적으로만 따지면 미국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기 이익만 보지 않습니다. 캐나다는 정치적으로 안정적이고 노동력의 질이 높으며 무엇보다 우리를 파트너로 존중해줍니다. 박정훈 과장이 거들었습니다.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가 갈수록 강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는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톰슨 부장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김민준 상무가 덧붙였습니다. 캐나다에서 만든 차는 유럽으로도 수출할 겁니다. 캐나다-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덕분에 관세 없이 유럽 시장 진출이 가능하죠. 온타리오주를 글로벌 전기차 생산과 수출의 중심지로 만드는 게 우리 비전입니다. 톰슨 부장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김민준 상무에게 손을 내밀었죠.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주지사님께 직접 보고드리겠습니다. 악수를 나누는 두 사람. 이 시간 전의 냉랭한 분위기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한국협상단은 캐나다 최대 자동차 노조 유니포 본부를 찾았습니다. 노조 위원장 샘 해리슨을 포함한 간부 5명이 한국협상단을 맞이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샘 해리슨의 악수는 힘이 있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우리 조합원들이 당신네 계획에 대해 많이 궁금해합니다. 샘 해리슨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죠. 첫째, 임금입니다. 시간당 얼마를 줄 겁니까? 김민준 상무가 준비한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조지아 공장 기준으로 시작 임금이 시간당 $25, 3년 차는 $32입니다. 온타리오주도 동일하거나 그 이상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의료보험 100% 회사 부담, 퇴직연금, 유급휴가 연 15일, 그리고 자녀 교육 지원까지 포함됩니다. 노조 측 반응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샘 해리슨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죠. 좋습니다. 그런데 고용 안정성은 어떻게 보장하죠? 김민준 상무가 진지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노조와 장기 협약을 맺겠습니다. 최소 10년간 고용을 보장하는 조건으로요. 그리고 현대차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한국 본사에서 단 한 명도 정리해고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임원들이 월급을 깎았죠. 샘 해리슨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인상적이네요. 김민준 상무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우리는 직원을 비용이 아니라 자산으로 봅니다. 숙련된 노동자들이 있어야 좋은 차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3시간의 회의 끝에 샘 해리슨이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또 다른 외국 회사가 와서 우리 노동자들 착취하려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대화는 달랐습니다. 당신들은 준비도 철저하고 진정성도 느껴집니다. 샘 해리슨이 손을 내밀었죠. 더 구체적인 협상이 필요하지만 우린 열린 마음으로 대화할 준비가 됐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방해가 시작됐습니다. 미국 빅3는 온타리오주 주지사에게 로비스트들을 보냈죠. 주지사님, 현대차 투자를 받으시면 우리 기존 공장 투자 계획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협박조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언론에 현대차 관련 부정적 기사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명백한 이미지 훼손 작전이었죠. 현대차는 즉각 반박 자료를 냈습니다. 최근 5년간 품질 평가 자료, 고객 만족도 조사를 공개했죠. 여론이 조금씩 현대차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1월 중순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온타리오주 주지사 더그 포드가 직접 나선 거죠. 그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온타리오주는 현대자동차 그룹과 전기차 생산 공장 건설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투자로 우리 주에 15,0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2025년 3월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온타리오주 남부의 넓은 부지에서였죠. 오늘은 온타리오주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더그 포드 주지사의 연설이었죠. 김민준 상무도 단상에 올라 인사말을 했습니다. 27년 전 현대차는 이 땅에서 첫 발걸음을 뗐습니다. 오늘 우리는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더 오래, 더 단단하게 뿌리 내리겠습니다. 공사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현대차의 건설 노하우가 발휘된 거죠. 6개월 만에 공장 골조가 완성됐습니다. 예정보다 한 달 빨랐죠. 2026년 1월 드디어 첫 시험 생산이 시작됐습니다. 조립 라인에서 첫 번째 아이오니고가 모습을 드러낸 거죠. 캐나다에서 만들어진 첫 한국 전기차였습니다. 김민준 상무는 이 광경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2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죠. 2026년 3월 정식 양산 개시 행사가 열렸습니다. 캐나다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장이 열렸습니다. 캐나다 산업부 장관의 축사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온타리오주에서 만들어진 아이오니고가 북미 시장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은 겁니다. 메이드 인 캐나다라는 라벨이 신뢰를 주네요. 판매량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죠. 첫 3개월 만에 3만 대가 팔렸습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협력 업체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업체들뿐 아니라 캐나다, 미국, 심지어 유럽 업체들까지 왔습니다. 2026년 7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유럽연합에서 온타리오주산 아이오니고 주문이 쏟아진 거죠. 일자리는 약속했던 15,000개를 훨씬 넘어 2만 개에 육박했습니다. 2027년 1월 온타리오주 공장은 연간 50만 대 생산을 돌파했습니다. 처음 목표했던 숫자를 1년 만에 달성한 거죠. 2027년 여름 온타리오주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현대차 공장 100만 번째 차량 출고 기념식이었죠. 겨우 2년 반 만에 100만 대를 만든 겁니다. 더그 포드 주지사가 직접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깜짝 발표를 했죠. 오늘부터 이 공장이 있는 지역 이름을 현대밸리로 개명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국 기업의 이름을 딴 캐나다 지명이 탄생한 순간이었죠. 이곳은 이제 온타리오주의 자랑입니다. 현대차가 보여준 것은 돈이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를 파트너로 존중해줬고 약속을 지켰습니다. 2028년 온타리오주 공장은 북미 전기차 생산량 1위를 차지했습니다. 테슬라를 제치고요. 5년 전 그 차가운 회의실에서 시작된 이야기. 저희가 당신들 차를 사줄 이유가 뭐죠? 라는 냉소적인 질문에서 시작해서 당신들은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라는 찬사로 끝난 이야기. 그 여정이 바로 오늘날 현대차의 성공을 만들었습니다. 현대밸리의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입니다. 그 별빛 아래서 오늘도 수백 대의 전기차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캐나다의 노동이 만나 탄생하는 기적. 존중, 신뢰, 그리고 약속. 그것이 KK기업의 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들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마음의 소리 TVTV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